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마루이 제품의 리뷰를 볼 건데, 사실은 리뷰를 한번 했던 거예요. 리뷰를 안 했던 제품은 아니고 했던 제품인데, 그거의 약간 변형 형태죠. 그래서 사실 리뷰를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지금 마침 딱 제품이 들어와서 제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에 봤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8구식 소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제품은 얘입니다. 네, 8구식 소총이고요. 그 8구식 소총 전에 리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박스 색깔은 OD 색상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검정 색깔이죠. 좀 희한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퍼스트 에어본 브릿지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수부대라는 표시죠. 그래서 일본 자위대 공수부대 표시 마크예요. 그래서 색상도 검정 색깔로 따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놨고요. 박스의 색상을. 그리고 여기 보면 폴딩 스톡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 영어 표현으로 하면 폴딩 스톡이죠. 그러니까 접철식 스톡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선 기본적인 분해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뒤에 스트로크이, 버퍼 스트로크이 좀 짧아지는 부분이 있죠. 공수부대용으로 바꾸면, 즉 접철식으로 바꾸면 이제 뒤에 스톡이 고정식 스톡이 아니다 보니까 버퍼를 뒤쪽으로 M4처럼 이렇게 뒤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탄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성은 다 동일합니다. 자, 우선 이 8구식 소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과거에 8구식 소총 리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전 거라서 아마 또 처음 밑에 깔려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8구식 소총은 말 그대로 8구식이라는 게 1989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1989년도에 이제 첫 제품이 납품이 됐기 때문에 8구식 소총입니다. 사실 이 제품 이전에 일본에서 쓰던 총이 있어요. 그게 이제 6사식 소총이라는 건데, 6사식 소총 그 지금 사진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되게 무식하게 생겼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2차 대전 때 많이 본 그런 총 같이 생겼는데, 요게 탄종이 7.62mm에 51mm 짜리입니다. 즉 7.62에 51mm 나토탄인데요. 뭐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7.62mm는 굉장히 세거든요. 반동도 세고. 그 당시 또 이제 추세가 점점 AR 계열로 바뀌는 추세였어요. 즉 5.56mm에 45mm 그 나토탄으로 바뀌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일본 쪽에서 그렇게 이제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 총인데, 문제는 이 총 개발은 조금 웃깁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납품까지 30년이 걸렸는데, 뭐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개발은 197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시제품으로 따지면 시제품은 1978년도에 만든 게 처음인데, 그게 이제 HR-10이라 그래서 호화 라이플 10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의 이 897 소총이 호화공업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회사의 소총 라이플 10번째, 10번째 이런 얘기죠. 1호시 제품이 그때 78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8구식 소총이 그 HR-16입니다. 그러니까 16번째 개발된 제품이고, 그게 납품이 된 겁니다. 이제 5.56mm를 베이스로 한 거죠. 자,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찾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K1이나 K2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일본식 소총이라서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K1하고 K2 느낌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진짜 구매해보시면 아실 텐데, 잡아봤을 때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형태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K1, K2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외형으로는 안 그런데 무슨 소리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잡아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접철식 스톡 제품의 가장 좋은 좋은 특징이 뭐냐면, 스톡의 길이가 짧습니다. 이 고정식 스톡 같은 경우에 8구식에 걔 같은 경우는 좀 이 스톡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견착했을 때 좀 많이 불편한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길이가 딱 적합합니다. 딱 적합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K1, K2하고 너무 비슷한 게, 그 사실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비공개 문서에는, 뭐 비밀 문서에는 뭐 K1, K2를 개발할 때 일본의 그 총기 기술자들이 와서 같이 협력을 했다, 뭐 이런 썰도 있고요. 뭐 다양한 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1하고 K2가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스톤 방식도 동일합니다. 숏 스트로크가 아니라 롱 스트로크 방식이죠. 그러니까
피스톤 자체가 볼트 캐리어에 같이 붙어 있는 형식. 그러니까 이마에 뿔나듯이 유니콘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 그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롱 스트로크 방식이라 하는데 동일해요. K1, K2하고.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비슷하죠. 장전레바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총의 정식 명칭이 좀 독특합니다. 이런 명칭은 잘 안 쓰는데 사실 정식 명칭이 890 5.56mm 소총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되게 길죠.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일본말로 하면 890이니까 하치규 시기 고텐 고로꼬 미리 슈즈, 이런 일본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5.56mm니까 예, 고텐 고주 미리, 그리고 앞에가 890이니까 하치규 시기, 이제 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말로는. 뭐 영문으로 얘기하면 타입 89 모델, 이게 끝입니다. 되게 짧아지죠. 아니,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뭔가 전반적으로 이상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또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얘는 그나마 지금 전기형 모델이 아니라 후기형 모델을 재현한 거예요. 890에. 전기형 모델은 좀 더 웃기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총 같은 경우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사실 납품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납품 가격이 좀 이게 자료마다 좀 달라요. 조사해 보시면 보통 얘기하는 게 평균가로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30만 원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 못 하실 텐데,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300만 원, 지금 현재 환율로 한 300만 원 정도. 근데 실제로 36만 원 이상도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뭐 360만 원 이상 간 적도 있다는 거죠. 뭐 거의 416 버금가는 그거 이상 될 수도 있는 가격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선. 굉장히 비쌉니다. 뭐 우리나라 K2에 비하면 K2 같은 경우는 뭐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 시가에 따라, 그 시점에 따라, 납품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100만 원 넘지 않아요. 근데 쟤는 총 한정이 무슨 300만 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총의 생산할 때 굉장히 이 총이 비효율적으로 생산됐다는 겁니다.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890 소총은 사실 그 해외에 총을 판매할 수 없는 일본의 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발생된 일이긴 해요. 그런 일이긴 한데, 자국에만 소모를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품량이 적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비싸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아까 이걸 만든 데가 이제 호화공업이라 했잖아요. 이 호화공업에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단 10대랍니다. 그러니까 10정밖에 생산을 못 한대요, 하루에. 근데 AK 같은 경우에 보통 생산량이 하루에 많이 하면 14,000정, 14,000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효율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루에 10정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수공으로 이렇게 가면서 호가공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자위대가 한 14만에서 15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전체에 납품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둔 사람은 벌써 30년이 지난 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 납품받은 그 군인은, 그 군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요거 말고 890 말고 20식 소총이 새로 이제 연구되고 있고요. 아직 제품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에 개발된 건데, 요거는 아직 그때 당시는 시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좀 많이 개량이 돼 있어요. 이제 이 총하고 설계가 좀 달라져서. 결정적으로 재밌는 건 얘입니다. 양각대. 네, 볼 때마다 웃기긴 한데요. 이 양각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루에서 포함시켜준 게 아니라 원래 890 소총에 다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공수부대용 라이플인데도 불구하고, 접천식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양각대를 줬다는 거예요. 사실 공수부대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겠지만, 공수부대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서 양각대 피고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양각대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배낭에 뭐 하나 들어가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백 챙길 때 뒤에서 뭐 하나 빼잖아요. 뭐 무거운 거 있으면 가능하면 빼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이런 훈련 때 그런 방법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런 무거운 걸 누가 들고 다녀요. 보시면 또 스틸도 아닙니다. 양각대가 되게 웃겨요. 재질은 또 스틸도 아니에요. 네, 마루이 거는. 근데 이 양각대를 쓰는 총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스위스의 시그 550 뭐 이런 데들. 근데 스위스 같은 데는 지형상으로 사실 공격을 하는 군대이기보다는, 스위스 군대는 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진지해서 방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냥 호에서 계속 쏴대려면, 안정적으로 쏘고 정확도를 높이려면 양각대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890 소총에 이런 그 양각대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같이 장착된다는 얘기는 공세적인 그런
작전보다는 주로 수세적, 방어적인 그런 작전을 많이 수행하는 걸 기본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식 소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식 소총에도 여전히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수직 손잡이에 밑에 바이포트 양각대 펴지는 그런 수직 손잡이 굵고 두꺼운 거 그거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우리 서바이벌 게임에서도 안 쓴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도 그 양각대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그 법규도 일본의 법규를 따라가고 있는데, 왜냐면 일제시대 영향이 있어서, 그리고 일본의 영향은 또 독일법의 영향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되게 웃긴 게 되게 고지식해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좀 고지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고지식해. 우리나라도 좀 빨리 바꿔야 됩니다. 특히 서바이벌 쪽의 법규도 사실 모의총기법 자체가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거예요. 홍범도 장군의 그러니까 일대기 뭐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전투를 찾다 보면, 그 자료를 찾다 보면요, 그 모의총기법이 그때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포수들이 쓰던 총기들이 혹시라도 자기네들 공격하는 데 쓰일까봐 만든 게 모의총기법이에요. 근데 그 총기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거기서 물론 변형된 건 있겠지만 그 이름조차도 똑같아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8구식 소총의 기본 포함품은 총 본체, 탄창, 쇼탄창이 들어있습니다. 롱이 아니라 쇼탄창이고요. 8구식 타입입니다. 이게 이제 M4 타입 쇼탄창은 이런 레벨이 없는데, 이런 마크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원래는 사쿠라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벚꽃 마크가 여긴 없네요. 탄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여기 보면 양각대가 들어있고요. 여긴 뭐 그냥 스페어 비비탄하고, 이쪽에 취급 설명서.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안전장치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그 셀렉터 부분 있잖아요. 셀렉터 부분이 왼쪽, 그 구형은 이제 오른쪽에만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만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신형은 왼쪽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셀렉터가 좀 웃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글자 표기는 안전 그 단발 표시는요, 전부 일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히라카나가 아니 가타카나로 돼 있는데, 요게 안전이고요. 레가 연발, 3이 3.4,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3.4가 되는 거죠. 이게 3.4 기능이 있어요. 유사하죠, 그죠? 이 K1이나 K2처럼 이 중간에 점사 기능이 있는 게, 타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단발입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현대전에서 사실 연발이나 3.4 많이 안 쓰거든요. 이게 탄 소모가 심해서 잘못하면 본인이 수세에 몰릴 수 있어요. 탄이 떨어져서. 그래서 주로 단발을 쏘는데, 문제는 현대전 교리에 따르면 이걸 단발로 쏘려면 결국은 단발에서 안전으로 돌렸다가 다시 빠르게 단발 쏘고 다시 또 안전으로 빠르게 270도를 돌려야 돼. 270도를. 이게 사실은 교본에 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최근에 뭐 이걸 빠르게 돌리는 방법을 또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다 한들.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반대쪽에 셀렉터가 또 있어요. 여기. 네. 여기도 똑같이 안전, 레, 연발, 그 다음에 3.4, 타, 단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얀 색깔이 그 표시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같이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라크전에 파병했던 자위대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라고 합니다. 이 CQB 상황에서 안전으로 돌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돌릴 때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오른손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오른쪽에만 있으면 이걸 오른쪽 손을 왼손 쪽 손을 넣어서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M4 아시겠지만 오른손으로 그냥 다 엄지손가락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걸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이라크에서 파병돼서 돌아오니까 요걸 다시 띠라 그랬대요. 참 고지식하죠. 어디서 많이 보죠. 우리나라 군대하고 비슷해요. 뭐 변형되는 거 싫어하죠. 그랬다가 다시 또 CQB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현대전에 많이 나오니까 다시 또 다르라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핀이에요. 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총도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빠진대요. 그래서 이걸 잘 묶어놓고 다니는 그런 자위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왼쪽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셀렉터를 달아보니까 이 접철식 할 때 이게 처음에 안 닫혔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머리판을 접어야 되는데 공수부대형은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셀렉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죠. 요게 지금 셀렉터 때문에 파진 겁니다. 너무 웃겨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좀 뭐랄까 답답한. 네. 그리고 총에 보면 89R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89식이라고 89식 5.56mm 소총 이렇게 이게 정신병칭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후기로 가면 89R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여기 사쿠라 마크, 그러니까 벚꽃 마크에 W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소총 마크고요. 총번.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동일한 총번이라서. 그리고 이제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가 있는데 뭐 아이언 사이트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광학 장비는 여기에 T자로 이거 I자로 된 요 마크 위에다 얹는 전용 마운트를 장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독특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개머리판 같은 경우는 여기 보통 밑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고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구멍을 파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걸리진 않죠. 여기에 고무줄로 지금 마리애들이 요 고리를 멜빵 고리를 묶어놔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치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 때는 그냥 펴주시면 되는데 얘도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접천식으로 접었다 폈다가 가능하죠. 호법 조절이 좀 독특한데요. 호법 조절은 얘를 분리하셔야 돼요. 그 덮개를 분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안에 레바가 있습니다. 그 레바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거라 한번 맞추고 나면 조금 불편해요. 다시 또 분해한 다음에 다시 조립해야 돼서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 설명서에 그림이 다 있습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셀렉터 레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의 모양이 지금 위치가 다를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얘는 위로 올라가 있죠. 근데 얘는 가운데 있죠. 요 하얀색이 원래 표시라서 맞습니다. 이거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게 맞아요. 위치가 이렇게 된 게 맞고 이 89식 소총에는 전통적으로 있는 먼지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1, K2에는 없는데 요게 이렇게 필요할 때 요 부분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필요 없을 때 요 부분이 열렸는데 먼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환경이면 요걸 덮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덮개가 있죠. 그리고 장전할 때는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이라 얘를 이렇게 뒤로 당겨서 놔주시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장전 레바를 이용하는 거죠. 자, 몸치 좌우측에 있는데요. 누르고 앞으로 당겨주면 돼요. 앞으로 당겨주고 제끼면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요 밑에 보시면 멈치가 있어요. 멈치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턴 스프링하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고 요 지점에서 장전 레바를 빼주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스톤을 빼시면 피스톤이 빠져나오죠. 보시면 요게 이제 앞에 유니콘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국내 규정상 파워 제한 장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 보시면 피스톤이 좀 독특해요. 앞에가 이렇게 뭉두구리 그냥 잘라져 있죠. 이렇게 보통 K2, K1 같은 거 앞에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엔진 그 자동차 엔진 피스톤처럼 생겼는데 얘는 그렇게는 안 생겼죠. 넣을 때는 역순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홈이 있으니까 홈하고 사이를 잘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근데 무작정 밀면 안 돼요. 여기에 홈에서 뭘 맞춰줘야 되냐면 장전 레바를 끼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장전 레바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리턴 스프링 다시 넣어주시면 되죠. 구멍 잘 보시고 넣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넣어주시는데 그냥은 안 들어가요. 여기 눌러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눌러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이거 넣으실 때 다시 넣으실 때 주의하실 건 그냥 이 상태로 넣으면 여기 걸려서 안 들어갑니다. 걸려서 안 들어가고요. 얘를 눌러서 옆에를 눌러서 이 오른쪽에 있는 레바를 눌러서 안쪽으로 더 밀어주셔야 돼요. 밀어주신 상태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개머리판 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뒤에 버퍼가 없어요. 전혀 버퍼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자체에서 반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던 요 아까 리코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반동을 만들기 때문에 반동 느낌이 일반적인 89식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냥 89식 고정식 스톡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해 조립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 뭉치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요걸 올리고 내리면서 맞추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호법 조절이 조금 불편한 거는 있어요. 상황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 뭐 크게 큰 문제는 없고 총은 좀 단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라서 스톡링이
요 뒷부분과 여기 있는 게 좀 독특하긴 하네요. 이건 어떻게 스톡링을 쓰라는 거지? 앞쪽에 여기도 스톡링이 있네요. 그래서 앞에 하고 여기 뒤에 여기 걸어 쓰거나 여기 걸어 쓰라는 얘기네. 예. 접었을 때는 여기, 그 다음에 펼쳤을 땐 여기, 이런 얘기네요. 아, 근데 반대인데 접었을 땐? 잠깐만. 아, 그러네. 접었을 때는 여기다가 여기하고 여기 이 점으로 쓸 땐 이렇게, 펼쳤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 맞아요. 접었을 땐 반대로 가니까. 머리 좋구나. 그래서 8구식 소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8구식 소총의 이 접처식에 대해서 너무 느낌이 K1, K2하고 유사하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재미 때문에 또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기본적인 마르 MWS와 유사한 구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환되는 부속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물론 이제 몇 가지들은 또 호환이 안 되죠. 볼트 캐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롱스트로크를 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유니콘 같은 이 뿔이 생기다 보니까, 피스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호환 안 되거나, 이 겉에 외형 부속 중에 호환 안 되거나 이런 부속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핵심 부속들은 어느 정도 호환된다는 것들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색다른 느낌을 원하시고, 게임에서 좀 더 짧으면서도 약간 좀 뭔가 K1, K2 틱한 그런 제품을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임의상 부담이 안 되신다면 쓰실만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탄창도 MWS 탄창은 그대로 호환이 되고요. 실총도조차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마르이 제품이 플라스틱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기본 풀메탈입니다. 제품은. 지금까지 스마트모션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